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프랑스 일기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해야지 하고 맘먹고 있는 호리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역시 프랑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기 전에 이제 파리에 맨 처음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낭만의 도시, 로맨틱한 도시, 모든 곳이 아름다운 도시, 거리도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와서 가장 실망한 도시 중에 하나가 파리예요. 왜냐면 도착하자마자 너무 더럽고 이제 소매치기 이런 것들도 많고 사람들이 좀 되게 쌀쌀맞고 공항에서도 이제 그 짐을 찾는데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차가운 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곳이 바로 파리인데요. 파리를 비롯해서 이제 좋았던 도시들도 많지만 좀 큰 도시들은 저는 좀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에 오면 이런 것들은 조심하세요 하는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몸에서 절대 떼어놓거나 멀리 두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일하였는데요.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은 아무래도 가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카메라를 꺼내고 가방을 잠시 내려놨대요. 잠시 내려놓고 카메라만 살피고 가방을 봤더니 없더래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는 사실 없었어요. 이게 막 가방 이제 잘 놔두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특히 파리 같은 도시는 큰 도시들은 소매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술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잠시 어디 한 3초 쳐다보면은 가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아시아인이나 아시아의 젊은 여성분들은 와서 이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약하게 보이는 아시아 여성들의 핸드백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인적이 드문 곳을 왕래한다든지 늦은 밤의 활동은 피해 주세요. 저희가 여행을 오면 로맨틱한 밤거리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가면 아름다운 별빛과 가로등빛 이런 것들과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어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나오고 싶으면 나오셔야죠. 다만 좀 여러 명이 같이 나오시거나 지각 같은 거는 조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아주 인적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주로 이제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여성분들끼리보다는 좀 이제 남성분들도 좀 많은 그룹으로 형성을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한국과 달라서 밤만 되면은 이제 가게 문을 닫고 거리가 어두컴컴해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와서 깜짝 놀랐는데 밤에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진짜 낮에는 뭐 가게들도 문 열고 다 하는데 이제 밤에 거리를 보다 보면 중심가인데도 불이 꺼진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도 이게 한국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가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밝은 곳으로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타인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음식 등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를 가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엄청 이제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조금 깨름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번째, 차량 이용 시 가급적 가방을 외부에 노출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행을 하면 보통 티셔츠 안에 넣는 그런 지갑들이 있어요. 되게 얇아서 좀 옷 속에 숨길 수 있는 그런 지갑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되도록이면 현금을 넣어 주시고요. 항상 소매치기나 나쁜 사람들은 가방을 노린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프랑스인들도 많이 당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뭐 시골에 오신 분들이나 좀 그런 가방 이런 거 관리에 좀 소홀하셨던 분들, 시골에서 사실 이런 게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안 했다가
프랑스인인데도 프랑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5번째,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 주세요. 한국인들 스마트폰이 좋다는 건 여기서도 굉장히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갤럭시나 삼성폰을 쓰고 있고 또 아이폰 보통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 너희 아시아 사람들은 뭐 싼 폰을 쓰는 게 아니라 꼭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비싼 폰만 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쏨설같이 막 뛰어와서 휴대폰을 쏙 하고 집어갈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휴대폰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꼭 조심해 주세요. 특히 사진 찍을 때 조심해 주세요. 6번째,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구호단체예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저는 지금 바빠서요 하고 지나쳐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사인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지갑이나 가방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훔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은 사인을 유도하고 이 그룹은 그 사이에 이제 소매치기를 한다.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시고요. 뭐 사인은 한국에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호텔이나 숙박시설 이용 시에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나 귀중품들은 되도록이면 카운터에 따로 물건을 맡겨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뢰를 해서 맡겨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호텔에서도 여러분이 다 잠궈놓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러고 놔두셨다가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의 호텔은 이런 물건들을 이제 도난 당했다고 하더라도 전 몰라요. 왜 그럼 거기 두셨어요? 약간 이런 경우가 이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건을 책임을 지고 보관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신다든지 이러면 너무 이제 고가다. 사실 여행에서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호텔 카운터에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길거리에서 여러분의 물건을 이제 뺏으려는 괴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의 물건을 막 뺏으려고 하잖아요. 이때 너무 강하게 저항한다든지 이렇게 주먹으로 친다든지 발로 차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물건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신데 이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일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완강하게 저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도구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과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잘못하면 큰 사고와 큰 부상으로 이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너무 완강하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 이제 보통은 여러분이 좀 약간 저항을 했을 때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람들도 끝까지 다 이렇게 붙어서 막 이제 싸우려고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 가방에 엄청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 이상 너무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는 게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9번째, 여러분 이제 휴대폰이 항상 프랑스에서 한국처럼 잘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 프랑스는 정말 놀랍게도 와이파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요. 데이터 연결이 안 된다든지 조금 이제 도시에서 멀리 나가서 외곽 지역으로 가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면 조금만 산에 올라가도 아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게 프랑스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행 시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꼭 소식을 알려야 될 경우에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좋으면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이 있고 한데 안 좋은 점들은 잘 대비를 하셔서 아주 로맨틱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Like, subscribe.